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카샴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카샴푸라는 건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도장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카샴푸의 세 가지 요소, 3요소, 흔히 말하는 카샴푸의 3, 이건 제 생각입니다. 카샴푸의 3요소는 첫 번째 솔벤트입니다. 솔벤트는 우리 솔벤트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석유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솔벤트 용매면 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금의 솔벤트는 물이죠. 설탕의 솔벤트도 물이고요. 만약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석유에 담궈두면 안 녹습니다. 물처럼 그렇게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들을 녹이는 걸 용매, 솔벤트라고 합니다. 솔벤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면활성제입니다. 세척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는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고요. 세 번째는 알칼리입니다. 약간 뜬금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세척에서 중요한 부분은 알칼리로 해당 이물질을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pH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나 제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카샴푸의 3pH 설명드리면 베이스는 알칼리예요. 제가 생각하는 카샴푸의 베이스는 알칼리고, 중성과 산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용으로 나온 게 중성, 산성입니다. 중성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을 보호한다, 왁스 세이프 기능이 있다,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하지만, 중성 카샴푸가 나온 건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중성 카샴푸가 나왔습니다. 도장면에 이물질을 묻어 있는 걸 그걸 세척하는 용도로는 중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 생각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 왠지 알칼리를 쓰면 도장면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도장면에 손상을 줄 것 같고 해서 나온 게 중성 카샴푸예요. 중성으로 하면 마음은 좀 편하고 하지만 세척력은 조금 약하다. 거기서 윤활력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걸 쓸 수는 있겠지만, 알칼리도 윤활력 줄 수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성 카샴푸는 그렇습니다. 그럼 산성은 뭐냐? 산성도 말 그대로 특수 목적용으로 나온 카샴푸예요. 산성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나 석회 이런 알칼리성의 이물질들을 녹이는 용도로 실제로 산성 카샴푸를 쓰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산성 카샴푸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때를 지운다거나 그런 게 실질적으로 크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산성 카샴푸의 느낌은 뭐냐, 노터치 세차 같은 거예요. 도장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산성 카샴푸를 쓰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도장면을 굉장히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세차를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하셔서 도장면에 미네랄이나 석회 물때 같은 게 안 쌓이고, 쌓여도 정말 자세히 봐야만 약간 있는 정도, 흔히 말하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산성 카샴푸를 쓰면 괜찮아요. 노터치 세차도 관리가 잘 된 차들이, 코팅이 잘 된 차들이 자주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세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다가 노터치 세차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산성 카샴푸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에 카샴푸는 이렇게 알칼리, 중성, 산성도 있고 희석비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이게 폼으로 쓰느냐 버킷에 쓰느냐 아니면 그냥 압축 분무기나 자동 분무기에서 분무기 타입으로 뿌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복잡하죠. 저는 또 성격상 그렇게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심플한 걸 좋아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간단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그리고 세차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야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세차라는 게 또 그래요. 또 의식의 흐름 따라 얘기하다 보면 세수하거나 양치하는 거랑 비슷해요. 세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프로세스로 자주 하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굉장히 한 번 할 때 5시간, 8시간 씩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저는 전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주 하는데 매주 5시간씩 8시간씩 하는 게 제일 좋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체력에 한계가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는 걸 추천드린다.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샜는데, 오늘은 카샴푸에 대한 궁금증 중에 그런 걸 해볼까 해요. 카샴푸를
얼마나 희석을 해야 되는가. 물론 카샴푸 뒤쪽에 보면 희석비가 적혀 있습니다. 뭐 1대 뭐 1000, 뭐 엄청 고농축 같은 경우 1대 1500,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의 희석비인가? 우리 버킷에 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폼에 넣어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 10을 놓고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폼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그 샴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니까 사실 폼을 쓰실 때는 그냥 1대 10 정도로 하셔서 저거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희석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버킷에다가 쓸 때는 카샴푸를 많이 넣으면 좋겠죠. 하지만 카샴푸 사는 것도 돈이잖아요.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 넣는 게 좋으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척의 3요소는 용매, 그러니까 물이라고 표현할게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 계면활성제, 알칼리. 그 중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척이 잘 되냐 아니면 적당한 물에 적당한 카샴푸를 넣어야 세척이 잘 되냐,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그리고 카샴푸에서 우리가 거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세척을 하잖아요. 거품이 많으면 좋은가? 많으면 좋습니다. 누구한테? 세차하는 사람한테. 차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거품이 도장면에 오래 붙어 있으면 오래 붙어 있을수록 그 이물질들과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세척이 더 잘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했을 때 카샴푸의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카샴푸 공장, 이제 공장 대표님이죠. 카샴푸 제조사 대표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러면 카샴푸 거품이 진짜 안 꺼지게 엄청 오래 가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 만들어줄 수 있대요. 실제로도 예전에는 만들어 봤답니다. 그래서 몇몇 셀프 세차장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카샴푸가 이제 차체에 묻어서 우리가 뭐 위트질을 하든 폼을 쏘든 고압을 헹궈내서 하수구로 빠지잖아요. 셀프 세차장은 정화시설이 있어야 돼요.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정화시설에 들어간 다음에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정화돼서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거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품은 들어는 가고 꺼지지도 않고 해서 다시 하수구로 막 거품이 역류해서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제품은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거품이란 건 차에는 좋다. 하지만 우리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카샴푸들은 그런 규정을 다 지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적의 거품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오늘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오토브라이트사의 퍼플 벨벳 요카 샴푸를 하겠습니다. 요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고요. 1대 1500까지의 희석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설명해 보면 10리터 기준으로 30ml 정도 넣으라고 하네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퍼플 벨벳의 최적의 희석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관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 3리터 정도만 물을 채우고 희석비를 다 다르게 해서 카샴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희석비에 따라서 거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발생한 거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품을 실컷 막 잘 만들어 놨는데 금방 꺼져.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고압수로 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오래 가는지도 보겠습니다. (3리터) 자, 이렇게 3리터씩 물을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샴푸를 희석을 할 건데 여기는 1500대 1, 1000대 1, 500대 1, 100대 1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거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비율대로 하면 이 정도의 카샴푸가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밀리리터 단위의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넣어볼게요. 이 퍼플 벨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농축입니다. 일반적인 카샴푸보다 훨씬 더 꾸덕해요.
이 느낌이 엄청 이렇게 점도가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100대 1은 30mm입니다. 우리 흔히 그 유튜브 보면 세차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버킷에는 들어서 한번 꾹 짜준다 하는데 그게 30mm 정도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와, 이 점도가 얘는 점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흘러내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깨끗하게 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세차장에서 고압수로 거품 내듯이 같은 시간 동안 쏘아서 거품을 만들어 볼게요. 얘들 다 동일하게 5초씩 쏘아 볼게요. 확실히 카샴푸를 많이 넣은 데가 조금 더 되긴 합니다. 그리고 1500대 1로 한 데는 거품이 일정 생겼지만 밑에 쪽에는 물이 상당히 있고요. 1000대 1도 아래쪽에 물이 조금 보입니다. 확실히 100대 1로 한 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뽀얗게 우유 같아요. 자, 이대로 한 10분 정도만 있어 볼게요. 얘 낚시 물이 금방 되네. 자, 이렇게 10분 지났습니다. 자, 10분 지난 상태에서 1500대 1로 희석한 거품에는 뭔가 거품이 좀 크고 이걸 얼기설기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아래쪽에 물이 정말 맹물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넣은 카샴푸가 완전히 거품화돼서 위에는 카샴푸고 아래에는 맹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1000대 1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1500대 1 그리고 1000대 1, 500대 1은 거품의 양이 확실히 늘었죠. 같은 시간에 쏘았을 때. 그리고 요 세 개는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투입했던 카샴푸가 거의 거품화되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100대 1로 좀 과하게 했던 데는 물속에 카샴푸가 아직 남아있고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고압수를 더 쏘면 거품이 더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품 자체가 여기 500대 1의 거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100대 1의 거품입니다. 거품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들고,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기 500대 1이고요. 요게 100대 1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럼 오토브라이트에서 추천하는 비율은 물 10리터에 카샴푸 30ml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버킷을 썼을 때 버킷에는 대부분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이 눈금에 10리터 이 정도까지 물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10리터 정도 물을 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이 왜 이렇게 반밖에 안 찼어? 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 느낌을 해야 거품이 차는 것까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지거 같은 걸로 정확하게 뭐 30mm, 20mm 이렇게 계산하면 좋지만 항상 뭐 모든 분이 그런 걸 다 들고 다니진 않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한번 3번 짜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번, 2번, 3번 그냥 짧게 3번 짜면 한 60ml 정도 됩니다. 60ml 정도면 10리터에 170대 1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대 1 한 거보다 조금 더 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점도가 굉장히 꾸덕합니다. 이렇게 꾸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손시려운데. 그래서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한 번, 2번, 3번
요 정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짜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정도 짜시면 거의 한 170대 1에서 100대 1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품을 만들 건데 고압권으로 거품 만드는 게 가장 편하고 거품도 존득존득해요. 그리고 고압권을 만드실 때는 멀리서 이렇게 쏘시면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고압권 헤드를 한 요 정도만 넣는다 생각하고 쏘시면 굉장히 물도 안 튀고 거품도 잘 만들어집니다. 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10리터만 넣었는데도 사실상 거의 절반 조금 위에만 넣었는데도 거품으로 거의 꽉 차죠. 여러분 물 받으실 때 가득 받지 마세요. 이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품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거품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물로 바뀌겠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거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우 좋아, 존득존득. 이렇게 한 30분 정도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한다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물 높이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 얘가 조금 낮긴 낮네. 그리고 거품은 여전히 얘가 많죠. 확실히 몇 대 몇으로 최대 얼마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최적화된 비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500대 1, 1000대 1, 500대 1 얘들은 물속에 카샴푸가 거의 안 녹아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100대 1로 만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안쪽에 카샴푸가 물에 녹아서 보라색을 띠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물과 카샴푸의 희석 비율에 따른 이제 거품의 상태 그리고 남아있는 물 안에 그 카샴푸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약간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카샴푸는 제조사마다 농축에 대한 정도가 다 다르고 또 알칼리냐 중성이냐 산성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로 모든 카샴푸가 이 비율을 쓰면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퍼플벨벳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쓴다 그러면 한 200대 1 이하로 쓸 것 같아요. 뭐 이물질이 좀 많고 세차를 좀 오래 거품 오래 쫀득쫀득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한 100대 1 정도까지 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버킷에 물을 10리터 받았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꾹 2번 짜거나 아니면 오늘 좀 세차 좀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번 정도까지 짜줄 것 같습니다. 한 4번 이상 5번 이상 그렇게까지는 좀 낭비일 것 같고요. 그 정도 비율로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스트 해보니까. 그러면 오늘 테스트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석비에 대한 테스트는 간단하니까 뭐 다른 카샴푸들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